안녕하세요. 책 굴리는 사피엔스 현채, 정민, 지후, 시현, 지윤, 은정입니다. 오늘 굴릴 책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토론에 앞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작가 소개 및 줄거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저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신규 칼빈주의를 강조한 근육주의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는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법학을 공부해야 했고 그의 아버지는 엄격한 종교 교리를 그에게 강요하곤 했습니다. 그는 욕구를 표출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통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려 했습니다. 또 욕망에만 충실하다 보면 파멸에 이른다는 것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또 그는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이 자신을 대영제국이라 칭하며 빈부격차나 아동 착취 같은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외면했던 점을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의 전성기의 사회적 이면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줄거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변호사 어터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부와 명예를 지닌 지킬 박사가 범죄자인 에드워드 하이드의 수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의심하게 됩니다. 지킬 박사가 전보다 많이 야위어졌고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보이자 어터슨은 지킬 박사가 변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커루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이드의 자필 편지와 지킬 박사의 저녁 식사 초대장이 필체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 어터슨은 지킬과 하이드의 연관성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지킬의 집을 찾아간 어터슨은 하인인 폴을 통해 지킬이 이상하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폴과 함께 지킬이 서재에 들어갔을 때 지킬은 기형적인 난쟁이 하이드의 모습으로 자산한 상태였습니다. 어터슨은 레닝턴의 편지를 보고 지킬이 약을 통해 하이드의 모습과 본 모습을 오락가락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독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정민, 토론자 현채, 지후, 시현, 은정입니다.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낸 인간의 이중적 모습인 선과 악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처럼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지킬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결과라면 하이드는 악한 자신의 본성을 다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듯 한 인격체에서 두 가지 성향을 엿볼 수 있어요. 지킬 박사는 악행을 저지른 후 후회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이처럼 인간은 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죠. 자신의 본성을 통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인간과 짐승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자신의 악한 본성을 법으로 통제하고 자신의 선한 본성은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 느끼게 돼요.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장하는 과정의 교육을 통해 도덕성이 발달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처벌과 복종을 통해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처벌받는 행위는 나쁜 행위이고 처벌받지 않을 경우 바람직한 행위로 평가되어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약속을 배우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성선설, 성악설, 성기호설 등을 말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하냐 악하냐보다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먼저 계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의 이중성이 지킬과 하이드에 소개된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 심리적인 부분을 더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구도 나의 악행을 알 수 없고 어떠한 처벌도 가해지지 않고 나의 평판에 손해가 없다면 인간은 과연 얼마나 스스로 악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더 많긴 하겠지만 인간은 선함이 옳다는 것도 알고 선함을 더 선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면 처벌과 상관없이 스스로 악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통제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도 지킬이 자신의 사회적 인지도와 주변인들의 시선,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하이드로 변하는 약을 만들어서 악행을 일삼은 것이에요. 만약 그에게 사회적 지위와 평판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그는 다른 인격체로 변할 필요가 없이 악행을 저질렀을 것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악행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것은 사회적 평판과 처벌 때문이에요.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인간은 점점 재미를 붙이며 악행을 저질러도 정작 자신에게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마치 중독자처럼 악행을 저지를 것이에요. 결국에는 스스로 악을 통제할 수 없게 되죠.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도덕적인 측면까지는 통제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처벌을 가하고 강압적인 법규가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악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에요. 하이드로서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지킬은 다양한 심경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런데 지킬 박사는 지킬과 하이드를 오가는 상황에서 하이드가 아닌 지킬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킬이 느꼈던 심경 변화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하이드로 변한 직후인데요. 그때 지킬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의 속박을 깨트리며 기쁨과 해방감을 느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하이드로 반복해서 변신했을 때인데요. 그는 하이드의 극악무도하고 추악한 모습에서 후회와 두 개의 인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등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드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이드로 변하는 것에 공포를 느꼈고 영원히 하이드로 살까봐 두려움을 느꼈어요. 지킬이 하이드가 아닌 지킬의 삶을 택한 이유는 사회적 명예와 자신의 지위 그리고 양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킬의 속박을 깨고 싶긴 했지만 선이 옳은 것임을 알고 있었고 하이드의 범죄들은 존경받는 의사인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버리지 못한 지킬은 결국 지킬의 삶을 택하게 되었어요. 지킬은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킬은 모두에게 대단히 존경받는 의사이며 오랫동안 자선 생활을 해온 신사이자 엘리트예요. 그는 부와 명예, 도덕성, 능력을 모두 가진 인물이에요. 그의 내면은 완벽하지 못했어요. 지킬은 그동안 본능에 충실했고 쾌락을 즐기며 이중적으로 살아왔어요. 지킬은 사회적 명망을 잃지 않기 위해 주변을 의식할 필요가 없이 본능대로 마음껏 활보하는 하이드의 심리에 쾌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고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지킬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해요. 하지만 지킬이 하이드로 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은 이유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본능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선한 본성이 그의 악한 본성이 저지른 악행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용납할 수 없었기에 저항했고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악행에 대한 죄의식을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본능이 자신의 본성의 주인이 되는 것은 선호하지 않은 것이에요. 지킬은 말하죠. 내가 스스로 정한 고귀한 목표 때문에 나는 거의 병적인 수치심을 느끼며 그 부정한 행위들을 숨겼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내 결점들 중에서도 특정한 어떠한 결함이라기보단 성공을 향한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열망이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의 이중성을 가르고 뒤섞는 선과 악의 영역이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깊이 갈려져 있다. 이 말 속에 왜 하이드를 만들었고 지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병적 수치심을 해결하고자 인간의 마음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 인간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이드를 만들어 악을 분리시키면서 지킬은 자신의 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점점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지킬 박사는 다른 사람,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말해보세요.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주변에 소문이 퍼져서 나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이전의 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킬이었다면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약을 버릴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이유는 행여나 무관한 사람 귀에 들어가서 자신의 명성이 깎아져 내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저라면 숨기지 않았을 거예요. 우선 통제 본능인 자신을 치료하고 친구들을 믿고 말해야 해요. 만약 지킬이 도움을 청했을 때 친구들이 자신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지킬이라는 사람한테서 친근감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서 사이가 멀어질까봐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릴까봐 지킬도 말하기 두려웠을 거예요. 만약 제가 지킬이었다면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비밀을 알려주었을 거예요.
지킬은 자신처럼 주변인들이 의식하는 사회적 롤 모델이 본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른 인격체로 변한 후에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려웠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지킬의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결코 옳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확인이 무서웠을 거예요. 인간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도덕적, 이중적 개성을 생리화학적 실험을 통해 물리적, 심리적으로 완전히 인격과 신체를 분리시켰는데 실제적으로 과학자나 의학자가 연구를 한다면 허용해야 하나요? 허용하지 말아야 해요. 사람에게는 선이 있기에 악이 통제되고 이성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선과 악이 분리되어 버리면 지킬이 나중에는 완전히 하이드로 변해버렸듯이 사회에는 하이드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 범죄율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것입니다. 저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격과 신체를 분리시키는 실험은 가볍지 않은 실험이며 매우 위험해요. 게다가 인격과 신체를 분리하는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실수를 했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과학자나 의학자가 연구를 한다면 허용하지 말아야 해요. 허용하면 안 돼요. 지킬 박사의 최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구는 매우 위험해요. 몸이 으스러지고 뼈가 녹는 듯한 아픔이 있어도 약을 복용하는 것은 거의 마약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에요. 또 인격 분리 실험이 성공했을 때 하이드가 죽인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선과 악이 분리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것이에요. 꼭 허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 실험은 실험자에게도 실험자의 주변인들에게도 위험한 실험이에요. 하지만 이 실험은 가치 있는 실험이죠. 옛 학자들도 혼란스러워했던 인간의 진짜 본성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기 때문이죠.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착할 때와 악할 때 모습이 공존하는 것을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에는 어떤 유형이 있으며 그것은 어떤 원인과 결과를 갖고 있나요?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에는 7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나의 불행은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선악의 양극형이 있어요. 둘째, 트라우마로 인해 언제 변할지 몰라의 예측 불허형이 있어요. 셋째로 나를 안다고 천만에 이중생활을 하는 고전적 지킬 앤 하이드형이 있어요. 넷째, 알코올이나 마약 등이 들어가면 돌변하는 형으로 중독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는 사기꾼형이에요. 고의적으로 신분을 위장해 사기를 치는 유형이죠. 여섯째, 남에 대한 평가가 극에서 극으로 오가는 형으로 최고 아니면 최악의 유형이에요. 7번째는 반대를 못 참는 형으로 나르시시즘 성격 장애라고도 해요. 저는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증후군의 갈등 형상은 내적 갈등인데요. 지킬의 경우는 선과 악의 갈등과 자아와 그림자의 갈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행동과 신념이 일치하지 않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갈등도 있죠. 복잡한 현대 사회에는 이런 그림자들을 점점 과감하게 드러내는 수많은 지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장애의 유형으로는 경계성 성격 장애가 있어요. 원인은 사랑의 결핍으로 온다고 해요. 그리고 나르시시즘 성격 장애는 자신의 과대평가에서 오는 장애라고 해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다중인격의 해리성 장애 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인들이 성장 과정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상처들이 나비 효과처럼 점점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이중적이고 돌발적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범죄와 묻지마 범죄 등 또한 지킬 앤 하이드 증후군으로 인해 벌어지죠. 더 심각한 것은 점점 지킬과 하이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심신미약 상태라는 것을 고려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감형을 받는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발표해 주세요.
필요해요. 지킬 박사처럼 자신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심신미학적 기준을 이용해 감형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감형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신미학자의 기준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심신미약 상태는 말 그대로 마음이 약해진 상태로 이성을 잃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서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인과 같은 벌을 주는 것은 불공평해요.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술을 마신 것도 심신미약 상태에 포함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신병 같은 심신미약 상태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중히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만 술을 마셨을 때의 심신미약 상태는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애라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상적인 심리를 지닌 사람과는 다른 처벌을 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그들도 죄를 짓는다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한 것은 맞기 때문에 격리되어 교육을 받아야 해요. 장애라는 이유로 죄인을 감형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죄인이 아닌 장애인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들은 다시 본성에 못 이겨 범죄를 저지를 것이에요. 선과 악, 인간의 본성, 법과 윤리, 그리고 과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지킬과 하이드를 해석해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지킬과 하이드 독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찌우 타임. 지킬이 자신의 악한 면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어. 지금까지 책 굴리는 사피엔스 현채, 정민, 지후, 지현, 지윤, 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